제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시는 폭행으로 고소되고 범인 은닉죄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안성열입니다. 최근 가수 제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행으로 보이는 가해자가 실제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일 가해자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프로듀서와 제시의 폭행 및 범인 은닉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폭행 혐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제시는 처음엔 싸움을 만류하기도 했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행 중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였던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직접 피해자를 때린 가해자만 폭행으로 처벌될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남성들도 폭처법,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다수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남성도 피해자 쪽으로 막 위협을 가하려고 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폭처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경우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폭처법 위반이 성립될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이 성립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중국 사람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중국인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중국으로 이미 떠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형 마약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가 아닌 한 폭행 사건에 대해 외국의 수사협조까지 구하는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다음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듀서나 제시에 대해서 범인 은닉죄로 처벌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폭행 당일에 경찰 물음에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인 은닉죄 또는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 이들에 대해서 이제 범인 은닉죄나 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서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폭행 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와 같이 프로듀서나 제시가 가해자가 누구냐는 경찰의 물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도 범인 은닉이 성립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경찰이 프로듀서의 휴대전화를 분석을 했는데 가해자에게 중국으로 도망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거나 어디 숨어 있으라고 숙소를 알아봐 줬다거나 중국으로 도피를 도와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 정도의 증거가 나올 경우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시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팬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현장을 떠나버린 무정한 가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엄히 처벌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